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월 30일입니다. 자,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식 영업일입니다. 벌써 숨가쁘게 1년은 달려온 것 같고요. 자,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수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반기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죠. 올라가고 나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가고 나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이제 내년도 또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하락과 상반되는 그런 상승의 기운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잘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볼게요. 다우지수가 일단은 상승 마감을 좀 했고요. 나스닥은 살짝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다우나 나스닥이나 둘 다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 시점에서 봤을 때 장이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대체적으로 좀 고점을 찍어주는 상황이었는데 장이 막판 시점에서 즉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살짝씩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쭉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훅 떨어졌다가 장 막판 전에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장이 마감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였죠. 크게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 다우지수는 플러스 0.25% 상승 마감이 됐고요. 중요한 것도 S&P 500인데요. S&P 500도 0.14%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게 70번째로 일어나는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딱 보여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표만 이제 대충 보시면 아시죠? 나스닥 쪽은 조금 지지부진했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경제적인 전체 상황은 좋아지고 있으나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부담스럽다. 자, 그럼 기술주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부담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뭔가 훼손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 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다우 쪽으로 많이들 움직였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굵직한 재료는 지금 오미크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미국 성장률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좀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그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봅니다. 이것도 역시 오미크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1분기 GDP 전망치를 이전에 6.6% 정도를 잡았었는데 1.5%로 어마어마하게 대폭 하향 조정을 합니다. 이게 약간 약세의 원인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왜냐면은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일단 얼마만큼 좋을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내년에 경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좀 부족할 판에 지금 6.6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오미크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수의 감염자를 발생시켜서 단기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감염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봉쇄까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활동에 제약을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움츠러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슬슬 잡혀가는 상황,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신이라든지 부스터샷,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튀어나오면서 다시 원상복귀시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후퇴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혼란이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구간들, 이 혼란스러운 구간들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향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고생은 잠깐이야. 이거 또 잠깐 지나가고 나면 금방 좋아질 거야. 그리고 그 좋아지는 것은 아주 멋진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프리스는 2분기 및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7.4에서 7.2%로 제시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상반기에 끝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영향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우리가 조금 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장률 전망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하더라도 2분기 3분기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또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1분기 시점에서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보면은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아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 지금 이건 또 당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부터 연초 2거래일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향. 그래서 그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봤을 때 이제 긍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 이런 것과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축세가 바뀔 만한 그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봉쇄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산타랠리가 다시 시작되고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경계감은 가지고 있지만 예전 델타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델타 때는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오미크론은 어쭈 이거 봐라 괜찮은데 별거 아니잖아 라는 느낌의 어떤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가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도 그냥 살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즉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주식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오늘도 뭐 큰 움직임은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살살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되고요. 오늘 가장 주목할 것은 배당락 때문에 일단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배당 기준일 때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배당락 때 매도를 많이 쳤는데, 그 워낙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가 들어온 것과 매도가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통계치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생각이 있다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있다라면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단 시장을 마무리 시켜주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증시가 크게 밑으로 내려갈 만한 그런 어떤 부담감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은 변동성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뭐 몇 포인트라도 더 올라가서 끝날 수 있겠고요.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몇 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서 시작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약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거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배당락을 털어낸 코스피는 이런 효과를 시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락 이래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에 하락 마감했다.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는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뭐 팔아봤자 뭐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뭐 외국인은 1,200억 정도 매도를 좀 했는데 뭐 별로 그거는 많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지금 1조 7천억 을 팔았죠. 1조 7천억. 그 중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애들이 이제 1조 한 5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배당 기준일에 매수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많이 팔아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주가를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어제도 제가 시황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설마 이렇게
이렇게 나올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 금융투자애들은 기대를 저버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얍삽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것도 이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금융투자들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작으면 아무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1조 단위로 들게 되면 상당하죠. 왜냐면 지금 배당락이 나온 기업들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배당을 5% 정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4% 정도 배당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배당락이 떨어진 것은 한 1, 2%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이 빠졌는데 하는 기업들도 잘 보세요. 시초가에 내다 던졌을 경우에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실제로 받는 것보다 배당락으로 떨어진 부분들이 조금 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익 같은 경우가 한 1% 정도는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8일 날 만약에 이제 매수를 많이 해서 3시 정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배당을 5% 받기로 했어요. 근데 5%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취득했어. 그 다음에 29일날 마이너스 4%에 팔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배당으로 인해서 1%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1,000만원이다. 1,000만원에 1%면 1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밖에 안 되면은 에이씨 그거 하려고 그 난리를 치겠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1조 5천억이란 말이죠. 1조 5천억에 1%면 많죠. 150억쯤 되는 거잖아요. 150억. 그러니까 어제 3시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아침 9시에 팔았는데 150억이 생긴 거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얘네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인해서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대규모 매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다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데, 이 배당락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효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지금 현재는 하반기 동안에 하락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이런 효과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과거의 통계를 좀 살펴봤을 때요, 하반기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형상을 좀 보였다라면 그 다음에 1월 효과가 굉장히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도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들이 공매도 등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환매라든지 또는 1월 달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금들, 또 지금 경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매수로 들어오게 됐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죠. 자, 2022년도의 키워드는 정상화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이제 급증하는, 거기에 따른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현재로서 이제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른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양호한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죠. 네, 펀더멘탈 양호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려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1분기 시점에서의 그런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이런 효과가 그 도화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락 때에 나타났었던 어떤 매수와 매도, 이 대량의 어떤 움직임들을 그냥 해프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한 건 없다는 얘기죠. 월말 시점부터 꾸준하게 외국인이나 기관 시점이 매수해 왔었던 그 모습들이 올 연초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4분기, 물론 4분기 시작에 대한 우려감들도 많이 있어요.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실적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 증가세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만 보신다라면 1월 효과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늘 폐장을 좀 통해서 약간의 어떤 지수 지지대라든지 그런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물적 분할 때문에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선 공약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 신주 우선
신주 인수권을 이제 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올해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이제 다음 달이네요. 이제 바로 1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SK이노베이션, 만도,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핵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가 쿵 떨어지는 모습들. 자, 이 물적 분할이 나쁜 것은 이거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뭐 주식을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회사 사업부만 뚝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적 분할하고 나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그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간접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내가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사업부가 LG화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LG화학에 투자를 한 건데 배터리만 떼어내버렸어. 근데 이 배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LG화학에 투자를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LG화학은 이 배터리 회사를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직접 투자를 하고 싶어서 여기 매수를 했는데 이게 물적 분할 떨어져 나가니까 간접 투자가 돼버린다. 아씨 열받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더 열받는 거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돼요? 지분 가치가 희석이 돼버리죠. 왜냐면 상장을 하게 된다는 건 주식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100%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100% 지분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제 LG화학을 투자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투자자들 이쪽으로 이동하자. 난 배터리 쪽에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쪼그랑탱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적 분할이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공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신사업을 분할해도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원래 모 회사 주주에게 신주이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 손실 방지를 위해서 신설회사 주식 상장을 위한 구주 매출 또는 신주 공모 과정에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둘 다 뭐냐면 자회사가 이제 그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새롭게 이제 공모하는 과정에서 모 회사 주주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로 일단은 먼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냥 모 회사 주식을 쪼개가지고 자회사 주식까지 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주주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모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주 인수권을 주게 된다라면, 그럼 뭐 먼저 우선 주주 배정을 해주게 된다라면, 이게 이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엄청난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여기는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기존 주주들에게 이 새로운 그 원래 주력 사업부에 대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얘기긴 한데 이거 잘 따지고 보면 유상증자랑 똑같아져요. 왜냐면 돈 주고 사는 얘기거든요. 기존 주주들 니들 이거 계속 사업부 영위하고 싶으면 이거 돈 주고 좀 살래? 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사실 그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사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이제 알짜 회사를 떼어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의 어떤 모양에서 본다면, 알짜 사업부 떼어내가지고 그쪽을 더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하든 이런 것들이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이거를 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요. 자회사 상장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1년 전의 시점, 또 2년 전의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 신주 이수권을 주겠냐. 그것도 되게, 그렇죠. 내가 지금 만약에, 현재 이 포스코의 주식을 내가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물적 분할 결정을
1월 달에 할 거란 말이에요. 결정이 딱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상장 안 하고 있다가 한 5년 후에 상장을 한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원래 신주의수권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만큼 주식을 줄 것이냐, 그 시점에 가가지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포스코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은 이제 뭐 물적 분할한 기업을 상장 안 시키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당장인 얘기고요. 5년 후에 10년 후에 상장 안 시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뭐 상장시키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포스코 주주인데 나는 그 이후에 주식을 팔아버렸어. 근데 5년 후에 갑자기 상장한대. 그러면 그때 그래서 나한테 신주주권을 줄 것이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고, 이거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 같은 거 아니냐? 주식을 사면서 그 알짜배기 주식에 대한 내가 그 소유를 원했는데 여기서 이걸 떼어내고 나서 이 주식을 다시 돈 주고 사라는 거, 이게 사실 말이 되느냐? 이게 유상증자 같은 거 아니냐? 네, 이런 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났을 때 뭐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네, 신주주권을 사는 그런 방법으로 가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신주주권을 줬을 때 그 권리를 이제 팔아먹게 되면 이제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주주권에게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부여해가지고 네, 이걸 먹고 떨어지든 아니면은 주식을 이걸로 행사해서 뭐 사든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든, 아니면은 매수 청구권 같은 게 있겠죠. 네, 이제 물적 분할을 결정합니다 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지금 만약에 5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5만 원에 이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다 이제 매수 청구권을 적용을 해서 5만원에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반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파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큰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주가 떨어지는가 말든가, 네, 팔아먹지 뭐, 그 다음에 다시 저기 들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글쎄, 지금은 일단은 말을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첫마디에서 공약이란 게 원래 그렇죠. 모든 정책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세부 뼈대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대선 주자들이 증시, 즉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데 주가 부양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물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업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차분하게, 늘 똑같아요.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시작한 날이라고 해서, 무슨 날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시장 투자의 잣대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 힘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